심리학 렌즈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 누다심 칼럼니스트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에 담긴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못생긴 외모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피부도 안 좋고 뚱뚱하고 엄청난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회사에서 저의 외모가 놀림거리가 되고 직장 동료가 대놓고 외모를 지적한 이후부터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외모를 부러워하며 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도 모두가 저를 보고 비우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바뀌지 않는 한 저의 이런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물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로 고민이 크신데요. 의욕마저 잃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현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나 또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계속 지적과 놀림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런 어떤 비난이나 지적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외모가 좀 출중한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도 큰 관심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내 외모는 사실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할 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외모 컴플렉스를 겪으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자신들이 느끼는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우리는 생각하는 게 좀 뚱뚱하면 스트레스 받는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너무 말라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접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도 뭐 이제 몸이 좀 날씬한 편인데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뭐 말랐냐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못생겨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못생긴 게 어디가 못생긴 거냐? 뭐 눈이 짝짝이다, 코가 너무 크다, 위로 올라갔다. 이 외모 컴플렉스는 정말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이게 요즘에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내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 분위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 현대인들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죠.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외모에 대한 압박감은 상상 이상으로 큰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도 항상 여주인공은 날씬하고 또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좀 외모가 출중해야 관심과 사랑과 성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에서 특별히 이 외모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취업 구종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좀 봤더니 학벌, 학점, 토익. 과거에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취업 3종 세트라고 불렸다고 하면요. 이제는 뭐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인턴 경험, 봉사활동에 더해서 성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조금 더 호감 있게 바꿔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 외모가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로 자꾸 귀결이 되는 거예요. 뭐 조사도 있었죠. 그 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외모에 만족하는 비율이 남성은 대략 한 76%, 여성은 6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그거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조건, 그게 국적이든 피부색이든 외모든 부모든 어떤 환경을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비율이 한 90% 이상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우라든지 어떤 대중들 앞에 서는 그런 직업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런 외모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성공의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이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이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는 일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불만족한다는 거죠.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니, 기자님은 좀 어떠세요? 기자님 외모에 대해서. 저는 한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마르고 검은 편이었어요. 네네네. 그게 좀 컴플렉스가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뭐 놀림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시간이 좀 해결해줬던 것 같고, 뭐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그 부분을 좀 떨쳐내긴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 외모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정상입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정상이지. 거울을 보고 내가 여기가 조금 뭐 부족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뭐 외모에 대한 불만은 상담 현장에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인관계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 외모를 가지고 많이 놀리는 경험들이 좀 보편적으로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게 외모 때문이구나. 이렇게 귀결시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더 예뻐지면, 자신이 조금 더 날씬하면, 자신이 조금 더 키가 크면 나는 사는 게 편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많죠.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외모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말씀하셨던 뭐 그 적응, 편안함, 그렇죠. 만족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외모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사실 주관적인 평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흥미롭게도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뭔가 외형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집단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실제 반응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생겨서, 내가 뚱뚱해서 나를 싫어하냐라고 직접 제가 묻게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못 믿다가 초면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초면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말을 믿거든요. 그러면 내 외모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 나를 받아들일 법도 한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 컴플렉스는 주관적인 불만족이 훨씬 큽니다. 사실은 네 안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외모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냐 하면은 나중에 인정을 해요. 사실 자기는 내만족인 것 같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계속 자신의 외모의 한 부분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발전이 되면 정신장애 중에 신체 이형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장애 얘기 나왔습니다. 신체 이형 장애요. 이제 뭐 신체 기형 장애라고도 하고 신체 이형 장애라고도 하는데 이건 실제로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데 신체 한 부분, 그것도 타인은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본다든지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이 묻습니다. 야, 나 코 좀 이상하지 않니? 계속 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코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코가 이쁘네. 완전히 여기에 강박증처럼 사로잡히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불만족이 심해지면 정신의학과에서 내리는 어떤 정신장애 진단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관심은 이해가 되는데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이게 자존감과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외모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해지면서 네. 이 외모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바로 자신의 어떤 가치와 그렇지. 연결이 돼버리는 그렇죠, 경우들이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내가 좀 뭐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네.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나 좀 이뻐지고 싶어. 뭐 요 정도면 괜찮을 텐데 내가 못생기고 내가 뚱뚱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거야. 요렇게까지 이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 직결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외모는 결국에는 타인의 평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 내면으로 오더라도. 그래서 이 외모를 가지고 자존감을 자꾸 흔드시는 분들은 자존감의 칼자루를 타인에게 쥐어주는 듯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보자면 너무 위험한 상황까지 이미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외모를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미 너무나 많이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에게 의탁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바꿨을 때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외모는 없거든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지적을 했을 때는 또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성형 중독으로 갈 수밖에 또 없죠. 그렇다면 이 반대로 외모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네. 자존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리고 현재 대인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현재 직업적인 상황이나 다른 부분의 능력이 어떠냐에 고르게 영향을 받는데 아름다움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사회에서는 이 외모가 자존감에 사실은 중요하기도 합니다. 영향을 미친다. 네, 이 국내의 한 시장 조사 전문 기관에서 이거를 조사해 본 게 있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외모 만족도는 74%. 그러니까 74%가 내 외모에 만족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 만족도는 45%.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내 외모에 만족한다.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만족해야 하는 비율이 3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같은 방향으로 외모가 만족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외모가 중간이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존감도 중간이고 낮으면 낮고 이렇게 너무나 정비례로 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에게 이 외모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자기 몸 긍정주의 이런 용어도 좀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래요. 영어로는 body positivit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좀 날씬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눈이 컸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어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꿔야 할 무언가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내 몸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긍정주의를 좀 실천하는 사례도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좀 꼽을 수 있나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패션쇼나 혹은 기업에서 하는 광고 모델로 항상 특히 이제 외국 가서는 백인 그리고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한 그런 어떤 사람들만 광고 모델로 세우게 되고 패션쇼에 등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패션쇼의 모델들이 너무 마른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저런 몸매가 정상적이구나. 이것 때문에 계속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패션쇼 업계에서도
지나치게 마른 모델들은 퇴출시키는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 회사에서 광고를 찍을 때도 이제는 다양한 피부색 그리고 날씬하지 않고 뚱뚱한 모델, 예.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모델 이런 다양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등장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몸이든지 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몸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자는 게 바로 이 자기 몸 긍정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권 운동이 점점 더 많이 힘을 얻기도 하고요. 운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인식도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국에서는 이 페미니즘 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여성들이 그동안 처해 있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네. 개혁 운동들이 네. 이제 많이 힘을 얻고 있으면서 이제는 다양성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모습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 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는 나 자신을 내 몸을 좀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좀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할까요? 현대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네. 우리 개개인을 어떤 도구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해서 네. 그 아이의 개인적인 어떤 장점이나 강점뿐만 아니라 일렬로 아이들을 점수를 세워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도 사람들의 실력을 줄을 세워서 뽑기도 하죠. 네.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이 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냥 두더라도 네. 우리가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누가 예쁘고 누가 못생겼는지를 계속 평가하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상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외모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를 좀 멈추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실 때도 네. 자신을 존재로서 보시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계속 이렇게 평가적으로만 보시면 부족한 것들 한없이 보입니다. 그것이 외모로 귀결이 됐을 때는 계속 우리가 외모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어떤 모습이든지 좀 받아들이시는 거.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외모 지적 하지 않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옛날에는 어른들이 키 커야 된다고 밥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키가 커야 되는 게 옛날 농경 사회에서 필요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근데 자기 자신 지금 농사 짓게 하려고 키 크라는 분은 없잖아요. 없죠. 계속 키 얘기하고 네. 많이 먹으면 또 뚱뚱해진다 하고 그거 멈추셔라. 그게 안 먹은 너의 잘못이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오니까 맞아요.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런 외모에 대한 평가들 좀 멈추셔야 된다. 참아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자녀들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멈춰지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몸 긍정주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죠. 청소년들 중에서 이 섭식장애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극단적으로 마른 몸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거를 소위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는 뼈말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뼈밖에 안 보인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딱 봤을 때 너무 말랐기 때문에 아니 저게 왜 저렇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아이돌 가수들,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삐쩍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저렇게 말라야만 인기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예. 아이들은 적절하게 마른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말라야 돼 이게 계속 극단적으로 가서 그래서 섭식장애 중에 아예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너무 적게 오랜 시간 섭취했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인 문제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항상 이렇게 좀 건강하고 잘 먹고 기본적인 체력을 준비해야 될 때 그렇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20대, 30대가 돼서 일상이 제대로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이 계속 미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법과 제도에 있어서 분명히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조언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외모 컴플렉스의 시작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거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수술도 받으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정작 외모가 나아져도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스스로는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맺었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유를 찾다가 그거를 외모로 국한시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 외모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일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시라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누가 내 외모를 지적했을 때도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집에 와서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고 너의 외모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는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여기에서 좀 다르게 선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이다. 그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고 외모를 바꾸시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끝나지 않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라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상담자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존중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좀 따뜻한 긍정의 시간을 좀 주는 게 꼭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인드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